누가 되고 있다. 여기 이 꺼진 마이크가 그냥 이걸로 빨리는 거죠. 아, 맞아. 마이크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대충 되겠지, 뭐. 해봐. 자. 야, 지금 현재 그 카메라는 그 아이다 그거 부러뜨리면 거기구나. 중요한 거는 유튜브 이거 찍을 때 조명 진짜 중요하더라고. 이게 막 쌓아놓으면 그걸 보시니까 왜 그 여자들이 보샤시하게 그러는데 그 여러분 이렇게 막 비싸주는 거 있죠. 엄청 비싸다. 한 1, 2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7, 80만 원씩 하더라고. 카메라보다 더 비싸거든요. 내가보다 내꼴 원래 뭐 피부가 좋으니까. 유튜브 채널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게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 이 강의는 촬영이 안 되는 강의라서 이거는 완전히 찍으면 제가 올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모르고 인형, 기장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죠? 기대 되고 있냐? 네. 1시간 40분까지 찍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암기 노트 1페이지 보시면 4회에 걸쳐서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에서 서론하고 임명하고 조직, 인사, 재무하고 기타 우리 한류 뭐 등등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3월달 거는 조금 그죠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강의 수강 여부에 상관없이 매주 일요일 5시에는 아마 이제 촬영 때문에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제가 따로 방지하면 그때 또 여러분들이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죠. 1페이지. 1페이지는 행정이념이라고 1편에서 행정학 기초요령인데 저는 국정운영론이라고 한번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환경변화에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사이에 뭐 하나 넣는다면 기존 행정의 문제점이겠죠. 가장 행정학의 가장 간편한 문제점이죠. 환경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행정은 전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 해주니까 새로운 행정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자.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전제에서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잡으면 5개가 있죠. 됐습니다. 신행정학, 신공공관리, 뉴가버넌스, 협력가버넌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공공서비스, 탈신공공관리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제 시험 문제 관점에서는 다 나왔죠. 요게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4개는 무조건 그냥 뭐 나중에 뭐 한 6월 정도 되면 보통만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탈신 MPS 그러면 어떡해요? 학자 나와줘야 되죠? 키워드 한 3, 4개씩 바로씩 나와줘야 되겠죠? 암기를 암기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5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해야 되겠죠. 자, 최근에 환경 변화에서는 뉴노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시험 냈는데 뉴노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지 득점이 되겠습니까? 늘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런 게 득점이 누가 얘기했어? 엘 에디언. 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만나봤다 그랬죠. 그죠? 엘 에디언. 그래서 그 사람은 3개를 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바로 첫 번째 있는 정세민지 포다 저저고양이 엄청 중요하죠. 정세민지 포다 저저고양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세민집보다 저조고양이 환경변화고 기존 행정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죠. 그냥 한 글자로 우리나라 행정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무슨 행정? 발전행정, 발전국가. 맞습니까? 발전행정, 발전국가. 자, 조직에서는 관료제, 병리론 아니면 뭐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관료제? 기계관료제. 인사행정식으로 하면 직업 공무원 제도죠. 그리고 예산에서는 에라게스 투입 중심의 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조건 암기해 보셔야 되겠죠. 행정학 그냥 처방적인 지식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가자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점은 많이 써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꼭 써줘야 되죠.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자, 나쁜 단어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세 개 뭐라 하세요? DAD 높은 국가자율성, 그죠? 뭐 관존민비 이런 단어들, 그죠? 이런 단어들은 그냥 빨리 기억해서 쓸 수 있도록 그냥 빨리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변화의 국가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학을 하니까 행정 운영 방에 놓으면 기본적으로 몇 개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5개 중에 하나를. 5개 중. 신행정학은 시대적으로는 안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뭐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신행정학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개를 잘 기억하시고 지울게요. 요게 서론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이거의 하위 문제가 예를 들면 규제라든지 정부 기능을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MPM에서는 신행정학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이죠.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이고 이거는 합리화하자는 쪽이니까 국정 운영이 결정돼야지만이 정부의 기능과 정부의 규제. 정부의 기능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고 정부의 규제는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정부 기능과 정부 규제가 서론에서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가시죠. 자, 1페이지 행정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재반 활동과 상호작용도 괜찮고요. 그냥 이 정도 하시죠. 됐습니다. 행정과 경영은 만골 부분의 비조비. 행정과 경영은 답은 뭐예요? 세이의 법칙이죠. 행정과 경영은 유사점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차이점이 중요하죠. 그럼 뭐가 떠나야 돼요? 세이의 법칙에 왔다가 민간협력이면 보조만으로 가야 되겠죠. 최소한 게 뭐라고? 세이의 법칙, 세이의 법칙. 그 다음 뭐? 보조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라고. 다른 측면이 있지만 최근 협력가보는 시대에서는 공공성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협조적 관점, 대체적 관점이 아니라 협조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만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고 2항의 행정환경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자, 행정환경의 가장 큰 분류입니다.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환경이 있고 대내적 환경에서는 일반 환경과 방업 환경이 존재합니다. 자, 대내적 환경에서는 행정 이념이죠. 정부관 행정 문화라고 하는 게 좋겠죠. 요 세 개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유인봉 선생님 책에 있는 그대로죠. 유인봉 선생님은 대외적 환경을 딱 세 개로 나눠줘. 뭐라고요? 행정 이념, 정부관, 행정 문화. 일반 환경하고 과학 환경이 있습니다. 일반 환경은 모든 조직이 다 경험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미국, 한국, 일본을 상정하면 4차 산업혁명은 일반 환경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삼성, 현대, 정부 우리나라 내의 기준으로 보면 그죠? 우리나라의 안에 공사 모든 조직이 다 경험하고 있는 환경 무슨 환경? 일반 환경이죠.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문화주의. 이것도 원래는 학문적으로는 이걸 쓰는데
저조고양이 훨씬 더 여러분 답안 쓰기 좋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요즘에는 뭐요? 난제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같이 끼워주면 다문화주의도 좋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저조고양의 그냥 정생, 그냥 이거 여러분 답안지 시켰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처럼 쉽게 가겠습니다. 그냥 정보와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문화주의와 최근 과학 환경으로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그냥 줄거리 쭉 쓰면 돼요. 등의 변화는 난제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다. 거기서 그냥 사례 순적 뭐 난제를 여러분들 많이 쓸 거니까 외워야죠. 카풀을 외우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해졌죠. 그죠? 원전도 공론조사를 쓰려는 거죠. 근데 미세먼지는 맞는데 쓰지만 미세먼지 쓰면 이게 중국하고 뭐 전쟁하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지금 해결책이 클리어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카풀이나 원전, 미세먼지, 경주 지진, 메르스 쓰는 사람도 있는데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저 하면서 탁 깨서도 말해줘야 되죠. 최근 행정환경은 정부와 세과,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문화주의와 저출산, 저성, 고령 양파로 인해서 난제와 카풀, 원전, 미세먼지, 메르스 등의 난제가 증가 또는 융복합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기억하시면 되고 과학환경은 정경사, 정치, 경제, 사회입니다. 과학환경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행정과 가장 많이 관련된 정치 행위자는 크게 두 개인데 나누면 세 개라고도 볼 수 있죠. 일단 대통령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국회가 있겠고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사회적 행위자로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요즘엔 우리나라에서 중요해지는 게 사법부죠. 사법부. 경제는 당연히 기업이고 사회는 시민, NGO, 이익집단 뭐 따지면 전문가. 행정과정에 참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냥 정경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식정보사회는 시공거 피지불이죠. 볼드체에 지나는데 요거는 이제 기억할 필요 없죠. 왜요? 4차 산업혁명 밑에 나있죠. 4차 산업혁명은 진흥정보사회고 상복투시. 요거는 정보체계론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쓰려면 상복투시보다는 밑에 IT와 BIT의 융합 자율주행카 인터넷은행 위에 카풀 근처에다가 카풀 하나 더 써주시고 우리가 이제 난제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난제라고 얘기하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의 관리가 돼야 되고 우리 원더걸스 해체의 주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내라고 그랬죠. 아 이거 이제 찍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소송 겨우 그러진 않겠지. 그럼 나한테 사식 좀 넣어줘야 된다. 그지? 나 엄청 잘 먹잖아. 그지? 선내 사전적이었죠. 사과계 선내 사과 전 옛날 거라서 있습니다. 선내가 원더걸스 해체 주범이니까 사과해야 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죠. 선내 사과 선내 사과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는 쓸 일이 많이 없고요. 민주화는 참 쓸 일이 많죠. 그죠? 참공투 책신대 다시 갑시다. 참공투 책신대 행 참공투 책신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참공투가 과정적인 측면이고 책신대가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민주라는 단어를 쓰면 6단어 뭐? 참여, 공개, 책임, 투명, 신뢰성, 대응성 높아진 from DAD 방식에서 합의 형성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지방화는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또는 다문화 사회로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시면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저조고양의 4차 산업혁명 많이 쓰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현재 서론, 조직, 인사, 재무에 다 쓰는 거니까 이제는 빨리 외워야 돼요. 4차 산업혁명 뭐라고요?
정보 체결하신 분들 뭐가 돼야 돼? 2016 WFS 본격 논의된 4차 산업혁명은 상폭 투시를 특징을 하고 IT와 BIT, 연계, 카풀, 자율주행카, 인터넷, 핀테크 등 그래서 난제를 촉발시키고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방금처럼 숨도 안 쉬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답안지를 빨리 씁니다. 너무나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조직론에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난제에相관한 관료제 방식에서 무슨 방식? 탈관료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에서 나오면 전통적인 직업 공무원 제도의 강력한 수정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무에서 나오면 이러한 난제에相관한 투입 중심의 또는 투입 중심의 예산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까지 똑같죠? 조직에 놓으면 끝에 말만 조직으로 바꾸고 인사에 놓으면 끝에 말만 인사로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환경의 정치, 대통령, 국회, 사법부, 경제가 있습니다. 뭐 기업에서 CSV 말고요. 이거는 한 문제인데 사회적 경제라고 한번 써보시죠. 사회적 경제. 요거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 아니죠. 즉 깜빵가 계시는 김경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법의한 법안.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법 있어요. 통과는 안 됐어요. 다시 기업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쓰실 때는 그냥 무슨 경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CSR하고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SR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익집단 됐죠? NGO가 나와 있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 다시 가시죠. 정세민지 포다 저조고양. 저는 그냥 쉽게 가려고 어떻게요? 저조고양의 4차 산업혁명 정도 하나 충분하죠. 그렇죠? 저조고양의 4차 산업 민주화 써야 되겠다. 그렇죠? NGO 쓰려니까. 하여튼 뭐 그냥 귀찮으면 그냥 정세민지 포다 저조고양의 행정이념의 변화. 자, 정치와 행정입니다. 이원론에서 이론론으로 바뀌면 관료제 자율성. 이거는 뭐 알고 계시죠? 결정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행정에서 결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으로 바뀌면서 관료제 자율성. 엄청나게 한번 휩쓸고 나갔죠. 이제 놓을 확률이 좀 낮고요. 2017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 맞죠?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교수님, 제 해석입니다. 교수님도 눈치 많이 보던데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2014년, 15년, 16년까지 엄청 이거 준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고등부터 여러분 최근에 관료제의 무슨 책임성에 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의사부터 해서 실제 시험에도 나왔죠. 이 얘기. 뭐 2015년에 또 메르스까지 있었고 2016년 경주 시즌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관료제 책임성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행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좀 멋있게 쓰려면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invisible party라는 영어 장도는 기억해줘야 되겠죠? 이런 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한국 행정 문제 많다라고 쓰기보다 뭐라고요?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invisible party로서 한국 행정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관료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얘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니까 H의 관료제적 민주주의. 책임은 롬잭과 쥐브닉 됐죠? 법관 패치 기억나죠? 그래서 법관 패치, 법적 책임성, 관료제적 책임성, 프로페셔널리즘,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성 있습니다. 법관 패치죠. 외부고 강한 거죠. 외강 법관 패치.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면 좋은데 좀 솔직히 말하면 직업 입장에서는 많이 중요도가 떨어졌죠. 시험 나왔잖아요. 18년, 19년 다시 놓을 수도 있지만 너무 한때 너무 휩쓸고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억하면 되겠죠. 요 하나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톰슨의 계층별 인식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고 보통은 이건
인사행정하고 딱 맞죠? 왜 1, 3급만 고공단어를 했을까? 4급까지 하지. 그러니까 아시죠? 4급, 5급은 관리층이고 6급부터 9급은 일반 계층, 집행계층이죠. 여기가 무슨 계층이라고 그래요? 정책계층이죠. 그러니까 결정 기능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하니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결정 기능을 많이 하면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려야 되겠죠. 그래서 고위층은 정치적인 통제를 조금 강조하고 중하위층은 법률성, 행정의 원리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자, 행정과 경제는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죠. 공부도 불정한 기업 안 해도 되죠. 시장 실패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지금 무슨 실패 시대예요? 정부 실패 시대니까 이거는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되겠죠. 뭐요? 스티글러츠가 말했던 정부 실패 뭐예요? 자, 여러분 학문을 하는 거니까 빨리 학자를 기억하는 게 하죠. 학자. 행정에서 그냥 저를 믿고 울프 주네요. 됐죠? 가장 많이 쓰죠. 비시장 실패가 시죠. 울프 주니어의 정확한 명칭은 비시장 실패죠. 수공 내파 분비. 다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내파 분비, 내파 분비, 수공 내파 분비. 지금은 이제 이것도 한번 봤죠, 그죠? 지금 트렌드는 예전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정부 실패 이거 모형만 외웠어도 그냥 무조건 학회 가르치대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실패를 넘어서 협력과학을 넘어서 포스트 MPN까지 왔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모든 이론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100% 쓸 수 있는 거 두 개 뭐? 지금 노는 모든 것 사회자본, 이론적 배경, 정부 실패로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가성비 맞으시죠? 가성비 짱이에요, 짱. 뭐 만약에 무슨 배경을 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론적 배경하고 현실적 배경을 쓸 건데 지금 등장하는 모든 이론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이론이니까 당연히 울프 주니어의 뭐 정부 실패로. 그래서 이 등장한 이론 뭐 제도가 기존에 근데 한 단어 써줘야 되죠. 울프 주니어에 의하면 기존의 것이 파생적 외부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신정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써. 이때 이거 한 단어를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파 분비, 내파 분비, 그죠? 내파 분비, 내부성 잘 모르면 그냥 다 파생적 외부 효과 쓰면 돼. 파생적 외부 효과 쓰면 그게 다 맞습니다. 그죠? 분배에서의 불공평성하고 비용과 수입의 절연은 좀 어렵잖아요. 무슨 파생적 외부 효과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포스트 모던 이론이죠. 또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 포스트 모던 이론은 기존의 것들은 다 해체하고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기존의 행정 제도 등은 다 획일적이었다. 절대주의, 이성에 의존했기 때문에 상다구에 애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구체하는 것이 시험 문제본 이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정부 실패 뭐 아직도 뭐 대학원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죠. 뭐 정부 실패를 설명하시오 200점 이렇게 해서 20페이지씩 줍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쓰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수공 내파 분비 무슨 측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내부성 파생적 외부 효과, 분배에서의 불공평성이 있습니다. 행정과 시민사회는 시험 볼 만큼 다 나왔죠. 사회적 기업까지 다 나왔죠. 그래서 불배온나, 불배온나 요 정도는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불배온나 NGO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NGO 실패 극복하는 거라고요?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 요거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가시고 포스트 모던은 A죠. A. 포스트 모던은 맨날 얘기하는 게 그죠? 포스트 모던 딜레마 뭐 너무나 유명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행정 이론은 제가 얘기했죠.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한 번 놓은 이론은 다 잘 안 나와요.
딱 두 개만 빼고 NPM하고 뉴가버넌스는 결국 반복 출시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흐름이니까 그거는 계속 노는데 그 외에 공공선택론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MPS 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웬만한 행정 이론은 다 한 번 놓으면 잘 안 나와. 또 왜냐하면 좀 새로운 걸 내고 싶으니까. 그게 만약에 적응적 기도를 맞다면 요 세 개가 놓을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요 이론은 주인 대인 이론은 간접 출제가 3번 됐는데 직접 물어본 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 이론은 뭐 이렇게 이거 같은 말이죠. 포획 주인 대인 이론으로 가장 설명력이 하기가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4개. 그죠? 4개. 미기출 이론 뭐라고요? 4개. 개인적으로 찍으면 당연히 포스트 NPM은 지금 울트라 메가톤급 A급이죠. 그죠? 작년부터 이제 대학로에서 출제되기 시작했고 이미 시험 놓을 게 MPS까지 다 나왔죠? 그 다음 이론이 뭐밖에 없어요? 포스트 탈신공공관리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딜레마 이론도 놀만 하죠 사실. 근데 포스트 모던 이론은 하는 학자들이 적어요 사실. 잊혀질만 하면 논문이 한 편씩 쏟아지거든요. 한 편씩 쏟아진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들어가면 그런 분들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4개는 꼭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상다구회 반담 딱 갑시다. 그냥 빨리빨리 외우면 돼요. 상다구회 반담. 포스트 모던은 뭐라고요? 상대주의, 상상, 다원주의, 다양성 선호, 구성주의, 해방 해체, 반관료제, 담론이론. 됐죠? 반관료제, 담론이론. 상다구회 반담. 그래서 담론은 빼버렸죠. 그래서 나있죠. 등대 속 수용.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시민민주주의가 요건이죠. 다시 시민민주주의가 대학 모의고사에서 나왔고 작년 시험 문제도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문제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참여. 자 예를 들면 조직에서 참여는 위원회 조직이죠. 인사는 내보니까 예산에서 참여는 무슨 예산? 참여 예산. 답이 다 똑같다니까. 다시 수기민주주의 요건이 뭐라고요? 등대 속 수용. 다시 누구나 다 그 참여 과정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평등성.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참여 과정에서 수기와 토론. 그죠? 그리고 수용성. 책임성. 수용성.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 놓으면 그냥 무조건 제가 열심히 외우라고 한 거 뭐? 공론조사를 열심히 외워서 자 갑시다. 몇만 명한테 처음에 여론조사 했죠? 과학적 확률 표집을 통해서 2만 명한테 했고 몇 명한테? 500명이 실제로 왔죠? 실제로는 470명 정도 왔다는 거죠. 2박 3일 10개 조를 나눠서 56개 조가 2박 3일 동안 잘 모여서 수비하고 토론했죠. 그리고 수용성은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반대 의견이 똑같아도 수용하겠다는 게 더 높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기성이 있다는 건 사실은 20대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과학의 문제죠. 그냥 여론조사 확 돌려버리면 샘플은 그대로 뽑을 수 있는데 수기민주주의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토론 과정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의 선호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태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대들을 꼭 써야 된다는 거죠. 20대들이 처음에는 원전 반대가 66%였다고요. 약 60%였는데 3차 이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원자력에 찬성하는 쪽으로 60%가 돌아섰어요. 그 토론 과정에서 나의 선호를 기꺼이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다? 수기성이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 징표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 이 공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80%였는데 상대적으로 원자력을 하지 말라는 쪽의 수용성이 더 높았어요. 다시 수기민주주의. 그냥 자 등대 쑥 수용. 등대 쑥 수용. 그래서
그 내용을 그죠? 구체적으로 쓰지 말고 땡땡 해서 뭐라고요? 2017 공론조사의 경우 이렇게 해서 공론조사 열심히 해오잖아요. 방금처럼 두 줄 정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두 줄 쓰고 한 줄 띄우고 이렇게 하면 한 13, 14줄 정도 놓잖아요. 그럼 수기민주 요건을 정확하게 쓴 거죠. 아니면 이렇게 요 두 개는 제가 보기에는 구성의 문제 같거든요. 목차 예쁘게 볼 수 있잖아요. 구성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 이렇게 목차 또 빼도 괜찮잖아요. 플랜 2C로 빼도 되고 그냥 뭐 등대숙 수용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좀 있어 보이려면 변수를 구성해서 틀을 구성해서 써도 좀 괜찮죠? 이 두 개를 그냥 뭐요? 구성의 문제, 운영과 결과의 문제 이렇게 두 개 해서 한 4줄씩 쓰면 답안이 더 있어 보이죠. 됐습니다. 등대숙 수용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등대숙 수용.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게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작년에 1번 문제였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뭐 다 공론조사를 웬만큼 썼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수기민주주의가 시민민주주의라 이름은 나왔죠. 공론조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죠. 작년에 얼마나 여러분 학회에서 공론조사 너무 쏟아졌겠어요. 어떻게 놓을지 나도 몰라. 그냥 대충 보면 분위기상 대충 그거면 그냥 무조건 공론조사 쓰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차별화 전략은 뭘까? 고민해봐야 되죠. 엄청나게 내가 그 공론조사 사례를 디테일하게 외워서 쓰는 방법도 있고 방금처럼 목차를 예쁘게 뽀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좋은 사람은 뭐죠?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 했는데 자기가 그걸 안 받았죠. 처음에 자기가 받는다 그랬는데 제주도의 영림병원에 관한 공론조사를 했는데 공론조사 결과 영림병원 하지 말자 그랬는데 허가내줬죠. 지금 엄청나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의 실패 사례를 대비해서 써도 괜찮고 오늘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환경은 넘어가시고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국가는 행정학에서 국가가 나오는 학문은 거의 없는데 국가가 나오면 답은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 국가가 나오면 답은 뭐라고요? 신행정국가입니다. 마존 밑줄 규칙국가와 연공핵심 됐습니다. 마존의 신행정국가. 무슨 국가? 규칙국가와 연공핵심, 연결망, 공동화정부, 핵심행정부, 신국장관리가 있습니다. 1편의 1장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2장은 행정학의 역사입니다. 이건 이론이죠. 접근 방법 이런 모형 이런 거 나와도 여러분 전혀 흔들리면 안 돼요. 행정학은 학문적인 좀 정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 접근 방법, 접근법, 모형, 뭐 때로는 뭐 모델, 때로는 관점, 시각 다 같은 말이에요. 공공선택 이론을 쓰시오, 공공선택 모형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넣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래서 봅시다. 행정관리론, 통치기능성, 행태주의, 후행태주의까지는 우리가 시험 안 나오는 거니까 2항에 7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제가 왜 이렇게 가까이 적어놨을까요? 짧게 시험이 나왔다는 거죠. 2013년인가 12년에 시험이 나와서 그죠? 근데 이제 WW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죠. 윌슨, 베브리안, 프레다임 앤더 발전행정 됐습니다. 이게 완벽한 조합이죠. 미국은 나쁜 행정을 뭐라 그런다? 윌슨, 베브리안이라고 그러고 한국은 나쁜 행정을 뭐라 그런다? 발전 행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됐습니다. 다시 그러면 내용 똑같아요. 자, 조직은 둘 다 관료제. 관료제는 뭐야? 상명하복 계층제, 법규 중심. 자, 인사는 집공, 학계유, 채용은 폐쇄형, 개발은 연공서열, 연공급유시, LIBS, 투입유시 됐습니다. WW,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 이런 단어도 꼭 한번 써주세요. 한국 행정은 오스트로이 말한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좋잖아요. 게다가 발전 행정할 경로도성을 갖췄기 때문에 DAD 방식 반조민비 높은 국가 자율성 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가 쫙 이렇게 그죠? 날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중파 넘어가시고 신제도주의 시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 오늘만 이제 무료익고 있죠. 틀릴 수 있습니다. 07년인가 09년에 행시에 나왔죠. 2014년인가 15년에 입법고시에 나왔습니다. 이 신제도주의는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문제의 공통점은 뭐죠? 무조건 40점 아니면 50점을 넣는다는 거. 작은 문제로 생각해봐요. 여기 3개를 써야 되니까 작은 문제 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사례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례를 던져줬죠. 여기는 왜 90년대는 이렇게 작은 정부를 했는데 2000년에 보니까 다시 큰 정부더라.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이 문제가 제가 행정고시 행정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죠. 규제 완화. 규제도 하나의 제도라면 왜 규제 완화가 실패하는지 한번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써봐라. 이건 왜 어려워요? 규제 완화는 양질 관리라는 세 가지 또 틀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역사 신제도주의, 사역 신제도주의에서 각각 6개의 매트리스를 완성해줘야 된다고. 아니면 이거 싫으면 규제 완화는 왜 규제 완화를 시작하고 왜 규제 완화가 안 되는지 일단 두 개나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6개 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키워드 하나씩만 채워주면 뭐 학교에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어렵죠. 이 신제도주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지우실 수 있는데 논문은 항상 많이 쏟아지는데 나도 언제 나올지는 몰라. 사실 이거 행시 놓고 나서 금방 다시 놓을 줄 알았는데 7년이나 지나서 입시에 나왔는데 그 뒤로는 다시 지금 잠수 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신제도주의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시고 하나는 있구나. 시차이론이 있습니다. 자, 별표 A 선동장단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시차이론에서 연구하는 연구 선동장단기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센스인데 자 갑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지난 시간에 시험 문제 냈는데 여러분 잘 못 쓰던데요. 필요성. 그럼 무슨 필요성? 이론적 필요성, 현실적 필요성. 그죠? 배경. 무슨 배경? 이론적 배경, 현실. 요걸 기억했다가 요거는 기본 셈법이고 조금 고수로 가면 만약에 시차이론, 딜레마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새로운 이론은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정해져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뭐 써야 돼요? 답이 있잖아. 기존 이론은 뭘 고려 못해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답은 여기 정해져 있죠. 답은 여기 있어요. 보면 안 돼. 딜레마 이론은 기존의 이론들은 무슨 상황? 딜레마 상황. 그래서 딜레마 상황은 최소한계잖아요. 딜레마 상황 뭐라고? 뭐가 크기 때문에 기회 비용이에요. 기회 손실이에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거 그냥 제목을 쓰면 돼요. 새로운 환경. 이거 요즘 식으로 하면 이제 난제죠. 이건 뭐 뉴노마. 난제가 놓으려면 앞에 이제 당연히 뉴노마를 써줘야 되겠죠. 전형적인 세팅입니다. 여기 조금 더 점수 잘 받는 거죠. 만약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인사행정에서 다양성 관리가 나오면 여기는 기존 이론의 한계가 아니지. 뭐의 한계요? 기존 이거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요? 기존 인사 제도의 한계가 쓰여지지. 요 정도는 기본 상식. 예를 들면 역량평가가 나오면 그때는 뭐요? 기존 평가 제도의 한계. 기존 평가 제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역량은 자 이게 최소한이라고 뭐 외행성 측계니까 기존 인사행정은 내부적인 측면과 성과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고 측정하고 개발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역량의 단어 반대말을 써주면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똑같죠. 여기는 새로운 여기는 인사행정이니까 무슨 환경? 인사환경은 여기는
정세민지보다 저조고양 다 써도 되겠지만 다양성 관리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센스가 있으면 뭘 많이 써줘야 됩니까? 다문화주의를 무조건 많이 쓰는 이 정도는 안 되죠. 게다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다문화주의를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는 영양평가니까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쓰면 정말 잘 맞죠. 왜요? 4차 산업혁명은 더 일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논리가 잘 맞죠. 다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써주는 건데 요거는 중수나 하수 정도고 조금 요게 좀 더 치열한 논리 구성이죠. 다시 이론은 기존 이론의 한계, 새로운 뭐 환경의 등장. 자, 제도는 뭐라고요? 기존 그냥 제도 쓰지 말고 이름 땡땡 이름 주소 찾기라고요. 기존 제도의 한계라 쓰기보다는 기존 뭐 인사 철학의 한계를 쓰면 더 좋잖아요. 그죠? 기존 제도의 한계보다는 기존 평가 제도의 문제점 또는 기존 금평의 문제점 쓰면 더 주소 찾기가 명확하니까 더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구성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내용, 주장, 됐죠? 선동장단기 됐습니다. 이게 여기서 내용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30초로 나왔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사례를 쓰면 돼. 사례. 무조건 사례. 요 사례도 여러분 지금 자 공무원조사, 태안자원봉사, 시하오, 메르스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 좀 한 달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우격 따지면 끼워 넣으면 돼요. 자, 선동장단기, 선후관계 딱 직관에 뚫어놔요. 메르스는 먼저 뭘 공개했어야 돼요? 환자들의 정보를 공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선후관계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성경관리, 위기관리에서는 선후관계를 고려해. 그럼 딱 세 줄 넣어줘. 자, 인과관계의 공표였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조사가 뭐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게 여기서 그냥 장문하면 돼요.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논리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선동, 장기, 단기, 성숙기간 이런 거 좀 쉽죠. 개방형을 하고 1년 만에 이걸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조금 성숙기간이 좀 충분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자 양을 채우기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사례. 여기까지 했으면 뭡니까? 한 개 정도 한번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뭐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자 이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목차보자. 자 아까 목차 구성해 보시죠. 개념, 배경, 그리고 우리는 딜레마는 뭐만 외워요? 결정예상, 동호과서만 외우잖아요. 똑같아요, 목차가. 그죠? 그리고 조금 뭐 많이 쓰려면 어떻습니까? 평가, 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쓸 자신 없으면 그냥 뭐야? 여기까지는 이론의 주장이니까. 근데 이 이론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노력이 괜찮거든, 사실. 네, 그게 그냥 한계. 자. 포스트 모던 행정이론 상다 후에만 외우는 거죠. 다시 개념, 배경, 기존 이론의 한계, 새로운 행정 환경의 등장, 핵심 주장, 상다 후해, 한계, 및 함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도 똑같죠. 개념, 배경.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기서 이것만 외우는지 아시겠죠? 기본 목차가 뭐라고요? 요 목차죠. 기본 목차. 됐습니다. 거래 비용으로 넘어갑시다. 주인 대리인 이론. 자, A. 됐죠? 갑시다. 가정. 이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은 무조건 뭘 써줘야 돼요? 가정을 써야죠. 이성정합. 이선정합. 무조건 경제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기적인데 아시죠? 이선정합. 이선정. 예전에 그 여자 연예인 중에 이선정이라는 여자인이 있습니다. 대충 해봅시다. 이선정. 그죠? 처음에는 이선정만 했는데
보통 이기적 인간이면 그 다음에 합리적 인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이선정을 합치자. 이선정. 무슨 선호? 주어진 선호. 정보를 만연하고 합리적 인간이라고 많이 하죠. 됐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이통감의 한계, 도덕적 해인, 철의 삼각형, 반피한 무사한이 규제포의 폭들이 됐습니다. 공직부패. 치유 안 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유인조합성밖에 없죠. 그죠? 유인조합성밖에 없는데 경제학 이론의 기본적인 관계도 여러분 경제학은 여러분 가정은 절대 안 건드리죠.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주인 대리는 사실 하나의 해결책을 유인조합성 경제학에 배웠잖아요. 뭐야? 스크리닝, 시그널링, 멀티 에이전트, 정보와 지식의 공동 이런 거 배웠죠. 근데 그런 건 사실 잘 안 통하고 인센티브, 컴퓨터, 플러티밖에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답이라고 사실. 근데 때로는 무슨 인간이 존재해요? 이타적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파괴해버리면 이미 경제학에서 벗어났죠. 근데 경제학적 접근을 행정학에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걸 써주고, 그죠? 이타적 인간으로서 뭐라 그래요? 지금은 PSM의 스텝워드를 바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청지기. 청지기는 뭐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PSM은 합, 규, 감이 높은 사람이죠. PSM.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죠. 인간, 공무원들이 뭐라면? 청지기라면. 청지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종경 씨를 엄청나게 칭찬 많이 했는데 요번에 올팔 바드 때문에 그죠? 이분이 뭐 군인 출신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됐습니다. 이분이 왜 PSM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2번이죠. 남자 1번이라고, 남자 1번. 내가 자한당 엄청 싫어하는데 그도 자한당 공천 잘했다고 제가 이분이 휴전선에서 지뢰 제거 작업하는 도중에 부하가 지뢰를 밟았는데 부하를 탁 살리고 자기 하반신이 잘렸어요. 지금 그분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아마 아래쪽이 아마 의족일 거예요. 와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가나 조직 몰입이나 직무 몰입이 엄청 높은 상태죠. 국가를 위해서 뭐 나를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좋게 해석하면 PSM이 엄청 높은 분이죠. 그 군인 국방부도 이분을 안 버리고 국방대 교수 하시다가 자한당의 어떤 가치하고 딱 맞는 분이죠. 뭐 애국, 보수 이런 쪽에 딱 맞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올바른 평화를 용어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때 보여준 행동은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솔직히 이게 존경할 만한 인물은 그 정도 그 전에까지는 존경할 만한 인물 맞는 거죠, 사실. 네,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인조합성은 뭐죠? 목적, 수분, 결통 아시죠? 목표는 직관적으로 설정하고 수단은 분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통제한다. 아니면 재인성, 과감하게 뭘 부여하고 재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Y-1년도에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Y년도에 잘 집행한 다음 Y+1년도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됐습니다. 세 개가 합습니다. 자, 유인조합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행정과정의 목적, 수분, 결통을 구현하는 거 아니면 행정운영의 재인성을 구현하는 거 괜찮죠? 신공문관리 이런 거 학자가 중요해요. CC보드 91년이죠.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 시장주의는 큰 시장, 작은 정부, 경제 원리를 도입합니다. 고객 만족을 추구하죠. 신관리주의는 재인성 넘어가시죠. 뉴가버너스까지 있고요. 고객과 시민은 시험에 안 나왔죠. 대한민국에서 한번 나왔는데 10년 지나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시험 넣으면 그냥 NPM하고 뉴가버너스 얘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네트워크 가버넌스, 뉴 가버넌스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가이 피터스 넘어가시고 협의회 시험에 뭐 네트워크 가버넌스도 나오고 뉴 가버넌스도 나오고 협력 가버넌스 나왔는데 그냥 같은 걸로 써주면 됩니다. 한 번만 써주면 되겠고 자 광의는 정부 실패 이후의 계약을 총칭해요. 근데 여기는 아마
뭐가 있어요? 시장을 이용하는 것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있었죠. 요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NPM이라고 얘기하고, 요걸 우리가 일반적 의미의 가버넌스는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new라는 단어는 요즘에 잘 안 쓴다 그러죠. 왜요? 이미 놓은 지 20년이 지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 대비되도록 뭐라고? 네트워크를 쓰는데, 네트워크가 너무 구조지향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행사들이 뭐 한다? 협력을 한다. 그래서 협력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시험에 나오든 그냥 써주면 돼요. 그냥 네트워크 거버넌스라고 넣으면 그냥 네트워크 거버넌스 해놓고 이하 뭐 MW 뭐 대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하 한번 써주시고 뭐 나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실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여기서 뉴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그냥 한번 개념 정의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내신의 공창체교육 외워야 됩니다. 다시 4페이지 하고 있죠. 4페이지 가이 피터스 표 밑에 보면 로즈는 서비스 연계망이라고 얘기했고요. OECD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갖춰야 될 요소를 공참체교육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내신의 공참체교육 이런 것들은 괜찮죠. 서비스 연계망은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를 최초로 개념 정의한 정정기 교수님 논문에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써줘도 괜찮아요. 다시요. 로즈에 의하면 뭐라고요? 서비스 연계망. 구체적으로 뭐? 다내신. 그것도 뭐 그냥 구조, 운영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드웨어적 측면은 다 내고 운영적 측면은 소프트웨어 측면은 신뢰죠. 이렇게 그냥 다 내신 그냥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틀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냥 NPM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니까 바로 위에 있는 그 표 그냥 그 표만 외우면 그냥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출제를 했어요. 뉴 거버넌스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정부하고 뉴 거버넌스를 비교한 거 점수를 많이 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NPM하고 뉴 거버넌스를 비교한 걸 점수를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채점자라면 물론 제가 유도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정부, NPM, 지금 거버넌스는 이거는 암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엄청 좋다 그러죠. 왜요? 이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죠? 집 문제는 아니니까 출제가 끝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에 있는 표 있죠. 표 변수 한 3개에서 4개 정도 기억했다가 그럼 저는 뉴 거버넌스 자 봅시다. 개념, 배경, 3번 내용 땡땡 뭐하고 비교해서 MKM과 비교 그럼 표 그리면 돼요. 그렇고 1. 이념적 측면에서는 시장주의지만 참여실 공통주의 좀 재밌게 쓰려면 조직이죠. 여기는 민영화 민간이탈이지만 여기는 위원회 네트워크주의 여기는 행사에서는 개방형 성과급이지만 민간 행사 교육을 강조하고 재무에서는 여기는 성과지향 예산이지만 여기는 무슨 예산? 참여 예산을 강조하는 제가 맨 밑에 조인제 넣어놨죠. 맨 밑에 거기 표 보면 조인제 넣어놨죠. 일반적으로 조인제는 제가 넣는 거고 그 위에 걸 많이 외우죠. 여기는 결과라면 여기는 과정이고 여기는 아까 했죠. 여기는 고객이면 여기는 심리고 여기는 시장주의면 참여주의, 공동체주의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쓰면 다 아는 암기가 안 됐으니까 문제긴 하죠. 그래서 3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표 있잖아요. 자 들으세요 여러분. 딱 뭐가 나올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바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바로 놓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여러분이 쓸만한 3개만 외워서 쓰면 돼요. 이걸 다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4개 쓰고 5개 써서 3개 썼다. 그게 점수의 결정적인 차이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맨 뒤에 방향 이런 데서 결정적인 점수 5점, 10점씩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3개 외우고 4개 외우고 5개 외우고가 그렇게 점수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불안하면 한 4개 정도 외우면 딱 좋죠.
세 개는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딱 외우기 쉬운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딱 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보세요. 한 4개 정도 떠오르면 정말 대박이죠. 그래놓고 그냥 쓰지 말고 같이 어떻게 해요? 대외적 측면, 내내적 측면, 조직, 인사, 제공. 이렇게 틀을 잡아 딱 쓰면 되게 답안지가 있어 보이죠? 틀을 좀 잡아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의 에이스가 나오네요. 4회 4번. 단독 문제로 안 나왔죠, 이게. 그죠? 여러 문제와 엮여서 2번 나왔는데, 3번인가요? 나왔는데, 이거 단독 문제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4회 4번 됐습니다. 뭐든지 쓸 수 있죠. 호평민결사, 호혜규범, 평등, 시민관여, 결사체, 4회 신뢰, 호평민결사. 이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하시죠. 수치는 제가 좀 정리해서 또 나눠드리려 할 테니까 그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호혜규범이 뭐예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 경로사상 같은 거죠. 근데 평등은 반대주제. 우리나라에 만연한 갑질 문화는 평등하고 반대죠. 내 돈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야? 평등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사회적 평등, 갑질 문화. 자, 시민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게 시민관여죠. 촛불 써보세요, 촛불 시위, 대한자원봉사. 너무나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좀 높습니다. 됐습니다. 결사체는 아시죠? 뭐가 좋다? 본딩보다는 브리칭이 좋죠. 본딩보다는 브리칭, 교량형 결사체.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나있죠. 위에 있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그라나베타가 쓴 책 제목이 뭐라고요? The Strength of Weak Tie. 여기서 딱 써줘야 된다고요. The Strength of Weak Tie. 약한 연대의 강함. 약한 연대의 강함. The Strength of Weak Tie. 표현 정말, 책 제목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정보와 지식의 교환 통로가 되고 사회적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어서 결속 감염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다시 북토남. 자, 여러분 사회자본은 뭘 확률이 많고 여러분 답안지에 많이 쓰잖아요. 와, 사회자본 답안지에 지난 1회 때 쓰는데 북토남 쓴 사람 한 명밖에 없더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회자본이 필요하다고 뻔히 썼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회자본 넣으면 여러분이 아는 키워드를 많이 쓰죠. 일단 누구요? 북토남은 그냥 숨쉬면 그냥 북토남이 강조한 사회자본 가르고 호혜규범, 평등, 결사체, 사회신뢰 깔아닫고 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로사상, 공동체, 지출주의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냥 빨리 지략적으로 써주면 딱 보는 순간 공부한 티가 나는구나. 기본적으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키워드나 암기가 좀 맞춰주면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잘 나와요. 거기다가 논리만 조금 맞춰주면 점수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호평민결사 외우시면 되겠고, 시민 참여는 네, 넘어갑시다. 참여가 좀 많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드디어 이제 가장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갈등 관리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2개가 안 나왔고 3개가 나왔죠. 자, 갑시다. 그럼 예를 들면 개념, 원인, 유형.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갈등 해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을 했고, 요게 행시에 아직 안 나왔죠. 갈등 관리의 원칙. 요 입시에 나왔는데 행시에 안 나왔으니까 특이해 보죠. 우리 와이프가 누구 좋아한다 그랬어요? 공유 좋아한다 그랬죠. 공유신자 참형지, 공유신자 참형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신자 참형지 됐죠. 그 다음에 안 나온 게 이거죠. 이거 갈등 유형별 해결책. 요게 가장 논리가 세다 그랬죠. 이념 갈등, 입지 갈등, 환경 갈등. 이렇게 해서 공공정책 갈등을 내용별로 나눴을 때 이념 갈등과 입지 갈등과 환경 갈등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됐습니다. 업 다운에서 바로 다운스트림에서 ADR죠. ADR.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행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기출로 보면 원칙을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고요. 갈등 관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이미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알죠, 여러분? 2017 신고리 원자력 발전은 무슨 갈등입니까? 환경 갈등이잖아, 환경 갈등. 이거는 공론조사가 이미 답이 있으니까 뭐 물론 규제 협의 같은 것들이 학문적으로 수양되는데 공론조사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냥 쓰면 되겠고, 이런 갈등은 우리 아시죠? 프랑스의 뭐 CPND 공공국가공론화위원회, 우리나라에서 국가공론화위원회죠. 입지 갈등은 이제 이익을 배분이니까 주민 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됐습니다. 요거는 너무 끝판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학회에서는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어디에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따지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의 원칙을 정하고 갈등 관리의 해결 방식.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갈등 관리, 그래서 예준대부, 예방 준비, 대응 복구. 요거는 위기 관리도 같이 쓰죠. 위기 관리, 갈등 관리, 예준대부입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있고요. 자, 갈등 관리 원칙이 나와 있죠. 됐습니다. 공유, 신자, 창형치. 여기에 여러분 뭐 그대로 쓰면 좋은데 이거는 답이 너무, 요거는 여러분 갈등 관리 원칙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갈등 관리 규정이 있죠. 무슨 령이라고요?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약해요. 법률로 제정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공유, 신자, 참여지가 있는데 뭐 공론조사 같은 방식에서는 수기성을 넣으면 좋죠. 공유, 신자, 참여지가 있는데 지금 잡으세요. 어떻게 대화하자는 건 없죠. 그러니까 수기성을 넣으면, 그래서 공론조사를 응용해서 써도 좋고, 아니면 시아오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아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환경단체들이 참여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만장일치죠. 세게 쓰려면 만장일치. 시아오의 성공 사례에서는 뭐 의사 지급자 공유 신자 참여지에서 빠진 게 두 개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토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시아오 세게 쓰려면 시아오의 만장일치 방식을 응용해서 쓰면 좋겠고, 아니면 너무 강한 주장이니까 충분한 토론이 돼야 된다는 수기성을 쓰시고 공론조사를 응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신공공 서비스는 넘어가고요. 시험 나왔으니까 포스트 NPM은 A.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넓게 적어주면 돼요. 뭐라고요? NPM적 개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총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론들의 공통점이 바로 분자론의 1번부터 6번 있죠? 맨 밑에.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크리스텐션과 레그레도 외워야 돼요. 이건 특 A급에 대한 예의죠. 크리스텐션과 레그레이드가 주장했고, 분절화를 축소하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가버먼트, 커넥티드 가버먼트, 탄력 관료제, 종합적 관료제, 여러 가지 이론이 막 등장하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고, 그냥 그런 이론들을 다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포스트 NPM이라고 얘기한다면 알죠? 포스트 NPM이라고 얘기해서 분절화를 축소하고 정통 관료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보시잖아요. 관료제와 반관료제의 변정법적 통합. 표현이 멋있죠? 그러니까 관료제 실패, 정부 실패해서 반관리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개의 좋은 점만을 변정법적으로, 이게 정반이었으니까 합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보시면 되고,
자, 6페이지 딜레마 모형입니다. 기회, 손실이 동등해서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죠. 자,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면 충분하다? 평균 충분. 정성균 선생님 강든 내가 만들어준 암기법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암기 특강 그 세 번째 한 번만에 1, 2차 동시에 한 번만에 붙었던 있죠. 걔가 선생님 그냥 죄송한데 선균 충분이라고 했어요. 암기법 너무 좋죠. 선균 충분. 기회 딜레마 상황의 네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가 균등하고 상충적이라는 것은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분절성은 절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선균 충분한 상태에서는 소극, 적극, 결정, 해상, 동무과세. 다시 뭐라고요? 결정, 해상, 동무과세. 결정, 해상, 동무과세. 자, 첫 번째 소극 대응에서는 결정권의 이양, 공론조사위원회를 나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기 싫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결정권을 그쪽에서 넘겨버리는 거죠. 딜레마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회피, 호도라서 호도. 호도가 아닙니다. 호도. 상황을 호도한다는 말은 이 색깔로 같은 거예요. 색깔로. 그래서 처음에 사드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한테 거기 불법 빨갱이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 시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색깔로 씌웠다가 성주 국민들이 아주 재빠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시위에서는 일단 성주 주민 아니면 절대 참여 못하도록 해버렸죠. 그래서 그 상황의 호도, 리프레이밍이거든요. 리프레이밍. 됐습니다. 색깔론을 씌워내보시고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상징주의적, 눈물을 흘린다든지 의례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됐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대안의 동시 선택, NCND, 전략적 모성, 자원의 추가, 새로운 딜레마를 구성하는 것이죠. 최소한 기봅시다. 선균 충분, 결정 해상, 동무과세. 그러니까 암기법이 제가 뭐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요것만 암기법이 없네요. 이게 지금 5개가 지금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상다구의 반당 외웠죠? 상다구의 반당. 시차, 선동장단기, KT, 쥔데리로 가면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 딜레마는 좀 잘 안 외워지니까 좀 많이 외웠죠, 그죠? 선균 충분, 결정 해상, 동무 가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규제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